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해서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천징수해서 준다는 거, 원천징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란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 그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 원천징수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바로 이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의무자가 소득을 소득 기속자에게 줄 때 이 소득에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주고, 그리고 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이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소득자는 이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소득을 받는 것을 바로 이 원천징수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회사,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급여를 300만 원을 받는데, 이 300만 원에서 직원이 내야 되는 소득세가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만 원이라 한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세전, 그리고 세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는 세금을 떼고 받는데, 이 세전 금액이 바로 300만 원이면 세금을 뗀, 소득세를 뗀 30만 원을 뗀 금액은 바로 270만 원이 되겠죠. 저번 시간에 이제 세전 세후에 대해서 배웠는데,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 300만 원을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300만 원에 포함된 세금, 국가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될 세금은 떼고, 세금을 뗀 이 270만 원만 직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먼저 떼는 거예요. 나중에 직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미리 그 세금을 떼고 바로 원천징수를 하고 난 금액을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뗀 30만 원, 이 세금이 30만 원은 회사가 먹는 게 아니라 대신 직원 대신에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빠뜨리고 제대로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뭘 내야 되는 어떤 회비를 내야 된다거나 무슨 모임비를 내야 된다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되면 꼭 내야 되는 그 당일이 오면 안 내는 사람들 한 명씩 있죠. 그래서 막 총무가 달달 볶아요. 그래서 회비 내라 해서 겨우겨우 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전에 회비를 낼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치가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또 이 세금을 한꺼번에 내려고 하면 사실 또 그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세금 안 떼고 300만 원 다 받으면은 기분 좋겠지만, 결국에 내야 될 세금들이 있다면 나중에 또 그걸 다 낸다고 하면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연말 정산을 또 하는데, 연말이 되면 이 해년, 이 연도의 말이 되면은 정산을 해요. 세금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덜 낸 사람은 연말 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연말 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해줍니다. 환급. 잠깐 이 연말 정산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연말 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낸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가지고 덜 낸 사람은 내는 거고 더 낸 사람은 돌려받는
이런 절차를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게 있냐면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매달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국가에서 미리미리 세금을 떼갑니다. 이 원천징수를 하는 이 세금들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예상 세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말에 실제 소득과 공제 내역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너무 많으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을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하나요? 자, 먼저 원천징수는 직장인 월급 줄 때, 그리고 프리랜서 수입, 그리고 뭐 주식이나 여러 가지 펀드들을 해서 이자, 그리고 배당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줄 때, 이럴 때 등등, 이럴 때 이 원천징수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자, 한번 직장인의 월급과 원천징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뭐 아까 예시로 들었는데, 직장인 A씨가 한 달에 월급 300만 원을 받아요. 금액이 300만 원을 회사로부터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회사가 세금과 사대보험료 등을 미리 떼고, 이 세금들을 미리 떼고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천징수예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사대보험료, 이것들을 떼고 받는 겁니다. 연말정산 때 부담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이렇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는데, 사실 깊이 좀 들어가려면 어렵습니다. 다 어차피 국가가 이러한 세액 계산 구조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얼마 정도 세금을 떼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들어가서 이 원천세 일반 신고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받는 월 급여액을 넣고, 공제 대상 가족수를 넣고, 자녀 수도 이렇게 넣고 조회를 하게 되면은 대충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대보험 하나씩 보면은 국민연금 보면은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 내죠. 건강보험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3.545%, 그리고 사업주는 3.545%,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료도 있거든요. 장기 보험료양도 마찬가지로 가입자 부담, 사업자 부담, 고용보험도 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도 있습니다. 이제 산재보험은 모든 직장인들이 아니라 이렇게 업종별로 이 업종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대보험료는 직장인이 다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주가 거의 절반 이렇게 부담을 해줍니다. 아주 좋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월급표인데, 월급표에서 이렇게 보면은 공제 내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4대보험, 일단 소득세, 그리고 소득세 10%인 지방세, 그리고 4대 이렇게 공제를 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상황이냐, 바로 프리랜서일 때 원천징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로고 디자인을 하는 이 회사에서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통째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이 100만 원에서 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프리랜서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3.3%예요. 굉장히 좋죠, 세금이. 소득세 3%, 그리고 지방소득세 0.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내가 지급받기로 했다면 거기서 3.3%인 33,000원을 제외한 이 96만 7천원을 내가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금은 내고 그냥 바로 끝나는 건가?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원천 징수하는 세금들은 예상 세금이에요. 예상 세금. 그래서 연말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정확한 세금을 책정하고 더 낸 사람은 돌려주고 덜 낸 사람은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자도 원천 징수를 할까요? 사업자는 일반 과세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라는 걸 따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원천 징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인적 용역 제공자는 세금 계산을 따로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 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회사는 지급한 내역을 정리해서 이 원천 징수 영수증이란 거를 또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시인데 이렇게 지급액, 원천 징수액, 실지급액, 지급일자, 기속연도, 지급자, 주민번호, 소득자 이런 식으로 영수증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왜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가? 사업자는 국가에 직접 세금을 합니다. 그리고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과 다르게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원천 징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게 되면 그게 뭐 회사에 다니면서 우리가 돈을 받든 아니면 어떤 투자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든 간에 돈을 받게 됐을 때 반드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게 아니라 선 지급을 하는 걸 바로 원천 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금은 예상 세금이기 때문에 국가가 연말에 다시 한번 세금을 정산해가지고 덜 낸 사람은 추가로 지급하게 하고 더 낸 사람은 환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원천징수란 개념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금융에 대해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고 알찬 금융 정보에 대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